집값 하락이 점점 뚜렷해진답니다. 잔치의 대가가 이제 온다고 얘기하는데요. 결국에는 부채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토막이 나도 여전히 비싼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미친듯이 올려서 이제 예전 집값이 되기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자로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지금이 돼서 보니 금리가 상승하고 집값이 하락할 걸로 우려가 되니 이제 쉽게 이제 돈 벌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점점 더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9월 달에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할 예정입니다. 2.5에서 3.25가 되는 거죠. 한미 금리 역전 격차 가격이 0.75%가 되는 거죠. 한국은행은 또 한국은행대로 또 이제 다음 금리 인상 결정회의 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남아있는 게 2번이죠. 그 2번 동안 일각에서는 0.25%씩 해서 연말에 3.0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0.5%씩 올려서 연말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여전히 0.75 정도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한 이자 부담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지금 현재 이미 1분기 부동산 위험 가능 금액이 2621조라고 합니다. 너무 높은 거죠. 너무 많습니다. 저 금액들이 언제든 좀 우리에게 큰 여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부동산 그림자 금융 익스포저 추이가 예전에 비해서 이제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매우. 국내 부동산 전체 익스포저 그러니까 위험 가능성 금액이 1분기에 2621조라는 거죠. 전년 동기 대비 한 12% 정도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신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증가세가 지속이 됐답니다. 그러면 이 대출의 그 부실이 점점 더 커져서 리스크로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가 750조랍니다.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신탁 수탁액이 347조, 부동산 펀드가 129조, 특별자산 펀드가 119조, 비은행 PF 대출이 78조, 이런저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국내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가 202조라는 거죠. 2018년 대비 88% 늘었답니다. 최근에 6월 말 기준으로 다시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를 추산했더니 이게 708조로 최대치를 다시 갱신했다고 합니다. 이게 더 위험해졌다고 얘기할 변화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요. 꽤나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인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등 이제 부동산 PF 점검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그냥 점검 나서면은 이게 대응이 될까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이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원인 모두 부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걸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겪었고요.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2000년 초에 미국의 저금리 정책, 중국의 부상 등으로
전 세계가 유례 없는 경제 호황을 맞았죠. 그 때문에 뭐 저금리니까 돈 빌리기가 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주택 대출에 뛰어들었죠. 처음에는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금 환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주택만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집도 금융상품으로 판매했죠. 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어느 시기가 돼서 터진 거죠. 잃어버린 일본의 20년도 마찬가지고요. 잃어버린 20년 일본도 뭐 돈을 수월하게 수급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일본에서 1987년 1988년 도쿄 집값이 3배 이상 급등하니까 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주식과 부동산에 뛰어들었던 거죠. 뭐 당시에 도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거품이 심했던 거죠. 뭐 그러다가 1991년 금리 인상하고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책을 꺼내자 시장이 폭락했죠. 뭐 4만이 넘던 주가가 뭐 2만 5천 이하로 내려갔었죠. 뭐 이래저래 부동산 가격이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나왔었죠. 꽤나 어려웠던, 꽤나 험악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다라는 거죠. 뭐 이제 한국도 점점 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언제까지 이럴 건가? 우리는 이제 좀 두고 봐야겠죠. 최소 5년 이상은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비상식적이죠. 너무 높습니다. 뭐 이렇게 엉망을 만든 건 분명 이전 시즌 때 벌어진 일이고요. 지금은 또 지금대로 또 떨어진다고 호들갑을 떨긴 하는데 3억짜리가 10억이 됐어요. 그러다가 한 5천만원 1억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기 부동산 PF 대출 저게 내관이 돼서 터지고 또 이래저래 대출 이자 부담을 감당 못한 사람들의 그 고통이 그 절규가 포기로 이제 바뀌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내년, 내후년, 그 다음 년도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은 내려갈 걸로 보여지고요. 주가도 마찬가지로 내려갈 걸로 같습니다. 가격이 그동안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그 아우성, 그 목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5, 6년 전에 부산에 34평 아파트가 3억대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7억, 8억, 10억이 있어야지 가능한 얘기죠. 뭐 부산의 경제가 갑자기 나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저렇게 집값만 올랐던 거죠. 대대적인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한동안 앞으로 한 5년은 부동산에 관심은 갖되 함부로 뛰어들어서 연끌하거나 비토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될 날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저 언론 뉴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